매출 수치를 본 윤진이 충격에 빠진다. 천벌 대기에 수출 7개국, 월 매출 3억? 윤진이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는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 눈이 짧았어요. 제발 다시 저랑 함께 해주세요. 말자는 며느리를 일으키며 말한다. 자네 말이 맞아. 시대는 바뀌었지. 그런데 진심은 오래 간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서울 성북동 골목 깊숙이 자리한 오래된 한옥에서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집니다. 70세 이말자 할머니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찬바람이 스며드는 마루 끝 작은 방에서 말자는 조용히 몸을 일으키며 어깨를 한번 돌려줍니다. 관절이 뻣뻣해진 지 오래지만 손끝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오늘도 날이 좋구나. 말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서리가 내린 마당 한켠에는 어제 빨아둔 천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어요. 직접 염색한 천들이라 색이 제각각입니다. 연한 분홍색부터 깊은 남색까지 마치 무지개가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아요. 말자의 하루는 늘 천을 만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손바닥으로 천의 결을 느끼고 코끝에 가져다 대어 염료 냄새를 맡아보죠. 이 아이는 좀 더 물에 담가야겠네. 천 한 장 한 장이 말자에게는 모두 소중한 아이들 같습니다. 작업실 한 구석에는 오래된 재봉틀이 자리하고 있어요. 40년 전 남편이 사준 것인데 여전히 성실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자는 재봉틀 앞에 앉아 오늘 만들 한복의 밑그림을 그려봅니다. 청록색 치마 저고리에 연분홍 동정을 달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 이른 아침부터 또 바느질이세요? 며느리 최윤진이 부엌에서 나와 인사를 건넵니다. 43살의 윤진은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하다가 결혼과 함께 그만두었지만 여전히 트렌드에 민감한 편이에요.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와 세련된 홈웨어 차림새가 그녀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빈이 졸업식 한복을 만들어 볼까 해서. 말자는 천을 들어 올리며 대답해요. 손녀 세빈이 대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있거든요. 윤지는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어머님, 요즘 애들은 한복보다는 양복 드레스를 더 좋아해요. 세빈이도 브랜드 원피스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전통 옷이 제일 예쁘지 않나? 말자는 천을 다시 내려놓으며 말해요.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습니다. 윤지는 커피를 타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물론 전통은 소중하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실용성이 더 중요하고요. 한복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말자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늘을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윤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말자는 만들던 한복을 접어두고 부엌으로 향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으로 상을 차리죠.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입니다. 어머님, 요즘 온라인 카페에 옷 사진 올리신다면서요? 윤진이 말을 꺼냅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구경하라고 해서 가끔 올려봐. 말자는 수줍게 웃어요. 좋아요도 몇 개씩 눌러주고 그래.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그것도 좋은 취미죠. 근데 너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은 변덕이 심하거든요. 말자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입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쁜 걸 예쁘다 못 보면 눈이 먼 거지.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저녁 무렵 손녀 세빈이 집에 들어옵니다. 대학교 2학년인 세빈은 할머니와 특별히 가까운 사이예요. 할머니, 오늘도 한복 만드셨어요? 세빈은 작업실을 들여다보며 물어봅니다. 너 졸업식 때 입을 옷 만들고 있어. 말자는 거의 완성된 청록색 한복을 보여줍니다. 세빈의 눈이 반짝입니다. 와, 정말 예뻐요. 할머니 손은 정말 마술 같아요. 그날 밤 말자는 한복을 마저 완성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70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바늘과 실로 마음을 담는 일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천을 만지며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조용하지만 변함없는 말자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세빈은 할머니가 만든 청록색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졸업사진을 미리 찍어보려고 한 건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생각보다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예술 작품이에요. 세빈은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며 빙글빙글 돌아봅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청록색 치마가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어요. 말자는 손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그래, 우리 세빈이가 제일 예쁘지. 할머니,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될까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세빈은 스마트폰을 꺼내며 물어봅니다. 그럼. 많이 자랑해라. 말자는 손을 흔들며 대답해요. 세빈은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에 앉은 모습, 한옥 기둥에 기댄 모습, 마당에서 치마를 펼친 모습까지 각각의 사진마다 할머니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녁 시간 세빈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골라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로는 K할매 스타일, 전통한복, 할머니의 사랑, 수제한복 등을 달았어요.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이 몇 개 좋아요를 눌러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세빈의 폰 화면은 알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좋아요 수가 1000개를 넘어서고 있었고 댓글도 수십 개가 달려 있었어요. 대박! 이 한복 어디서 산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이런 한복 갖고 싶어요. 주문 받으시나요? 세빈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자신의 게시물은 고작 30개 정도의 좋아요를 받는 게 전부였거든요. 할머니, 대박 났어요. 세빈은 뛰어가며 말자에게 폰을 보여줍니다. 좋아요가 1000개나 됐어요. 말자는 안경을 쓰고 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댓글 하나하나를 읽어보는 모습이 진지해요. 이게 뭐라고 써 있지? 할머니 한복이 너무 예쁘다고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빈은 신나게 설명합니다. 그때 윤진이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요? 엄마, 할머니 한복 사진이 완전 대박 났어요. 세빈은 엄마에게도 폰을 보여줍니다. 윤지는 화면을 보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한때 반짝 관심이겠지. 요즘 온라인은 뭐든 휘발성이거든. 내일이면 또 다른 게 유행할 거야. 하지만 윤진의 예상과 달리 다음 날에도 좋아요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틀 후에는 5000개, 사흘 후에는 10,000개를 돌파했어요. 더 놀라운 건 DM이 폭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일본에서 주문 문의가 왔어요. 세빈은 번역 앱을 돌리며 말합니다. 미국에서도 배송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말자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네 아이들이나 지인들을 위해서만 한복을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니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세빈아, 할머니가 온라인으로 옷을 팔 수 있을까? 말자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당연하죠.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빈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어머님, 온라인 쇼핑몰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고객 관리, 배송, 클레임 처리까지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말자는 천천히 대답합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결의에 찬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말자는 작업실에서 천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한복들을 쭉 둘러보니 20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각각 다른 색깔, 다른 무늬를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천이야 많다. 바느질도 손은 기억하고 있고. 말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세빈은 옆에서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쇼핑몰 개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쇼핑몰 이름은 뭘로 할까요? 말자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늘꽃이 어떨까? 바늘로 꽃을 피우니까. 바늘꽃. 세빈은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다음 날부터 말자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늘을 놓지 않았어요. 주문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몇 벌의 한복을 더 만들어두고 싶었거든요. 윤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지금까지의 평온한 일상이 바뀔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좋아요 수는 2만 개를 돌파했고 주문 문의는 하루에 10건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말자의 조용했던 봉제방은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말자의 작업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빈의 도움으로 바늘꽃 한복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쇼핑몰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세빈이 상품 사진을 찍어주고 설명글을 써주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또 주문 3건 들어왔어요. 세빈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신나게 말합니다. 이번엔 독일에서도 주문이 왔어요. 말자는 안경을 쓰고 주문서를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고객들이 남긴 메모를 읽어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져서 꼭 입고 싶습니다. 한국의 전통이 궁금해서 주문해 봅니다. 같은 글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죠. 이 사람은 키가 크네. 치마 길이를 좀 더 길게 해야겠어. 말자는 줄자를 꺼내며 중얼거립니다. 초기에는 주문이 하루에 1~2개 정도였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외국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K-팝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한복을 찾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빈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자를 불렀어요. 할머니, 대박. 미국 유명 가수가 할머니 한복 입은 사진을 올렸어요. 세빈이 보여준 화면에는 글로벌 팝스타가 말자가 만든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가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름다운 한국 전통 의상을 입어보았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우리 할머니가 만든 옷이야? 말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하나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하루 만에 주문이 100건 넘게 쏟아져 들어왔고 언론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만든 한복,
세계적 스타도 반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어요. 할머니,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세빈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실 수 있어요. 말자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바느질만 해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좋아해 준다니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말자는 생전 처음으로 텔레비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긴장했지만 한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자연스러웠어요. 처음엔 그냥 우리 동네 아이들 졸업식에 입힐 옷이 필요해서 시작했지요. 말자는 카메라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 땀 한 땀에 마음을 담아서 만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네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주문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옷을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정말 신기하고 고마워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주문량이 하루에 200건을 넘어섰고 외국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K한복 열풍과 함께 70대 한복 디자이너라는 스토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윤지는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시어머니의 인터뷰를 받습니다. 화면 속 말자는 자신이 아는 조용한 시어머니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어색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너무 달라지신 것 같지 않아? 윤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일 아니야?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일을 찾으셨잖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윤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성공하시는 건 좋은 일이지만 왠지 모르게 소외감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집안의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모든 관심이 시어머니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말자의 작업실 앞에는 택배 기사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도 구경을 나왔어요. 조용했던 성북동 골목이 갑자기 분주해진 거죠. 할머니, 이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세빈은 쌓여가는 주문서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자도 그 점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해도 주문량을 따라갈 수 없었거든요. 손목도 아프기 시작했고 눈도 자주 침침해졌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구해야 할까? 말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문을 제한하든지요. 그런데 그때 윤진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말자와 세빈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한복 사업에 회의적이었던 윤진이 갑자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거였거든요. 정말? 말자는 반가운 듯 물었습니다. 네, 저도 홍보 일을 했으니까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자는 며느리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윤진이 자신의 방식과 맞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함께 해볼까? 말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바늘꽃 한복은 가족 사업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바늘꽃 한복의 성공은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자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국내 최대 패션 그룹인 K패션에서 콜라보레이션 제안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빈은 이메일을 읽어보며 흥분했습니다. 정식 미팅을 하자고 해요. 말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놀랍기보다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을 보면 이런 제안이 들어올 만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봐야겠네. 말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K패션 본사에서 미팅이 열렸습니다. 말자와 세빈이 함께 참석했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윤진도 있었어요. K패션의 브랜드 전략팀 책임자로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자 할머니시군요. 윤진은 공식적인 어조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된 최윤진 팀장입니다. 말자는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했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윤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차갑고 전문적인 말투까지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네가 이 일을 맡았다고? 말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우연의 일치네요. 윤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관계와 업무는 분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미팅룸에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말했어요.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글로벌 한복 브랜드 런칭입니다. 말자 할머니의 브랜드를 저희 유통망과 마케팅 노하우로 세계 시장에 본격 진출시키는 거죠. 말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윤진의 설명은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매출 전망까지 모든 게 수치로 정리되어 있었죠. 다만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윤진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현재의 디자인은 너무 전통적이어서 젊은 층에게 어필하기 어려워요. 좀 더 모던하고 실용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용적이라고? 말자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게 길이를 줄이고 소재도 관리하기 쉬운 걸로 바꾸는 거죠. 전통은 존중하되 시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요. 말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윤진이 제시한 개선안은 기존 한복의 형태를 크게 바꾸는 내용이었거든요. 치마 길이를 무릎까지 줄이고 저고리 소매도 좁게 만들고 심지어 색깔도 더 화려하게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한복이 아니라 그냥 퓨전 의상 아닌가? 말자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했습니다. 윤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이번 프로젝트는 감성도 좋지만 브랜드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해요. 시장에서 통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감성이고 자네가 정체성인가? 말자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졌어요. 다른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세빈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윤지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현재 타겟층인 20대에서 30대는 전통적인 한복보다는 개량 한복을 선호해요. 매출을 늘리려면 소비자 니즈에 맞춰야 합니다. 소비자 니즈라. 말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전통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전통의 정신은 살리되 형태는 현대화하는 겁니다. 윤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브랜드가 살아남는 길이에요. 말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진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평생 지켜온 한복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겠나? 말자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시장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윤진도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미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세빈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말자는 작업실로 들어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한복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각각의 한복마다 자신만의 이야기와 정성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녁 늦게 윤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자는 거실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작업실에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윤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제안 다시 한번 들어볼까 해서. 윤진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정말요? 그럼 다시 미팅을 잡을게요. 하지만 말자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길이 옳은 것일까? 전통을 지키는 것과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 둘 다 가질 수 있을까? 말자는 바늘을 들고 다시 한 땀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바늘 끝에서 흘러나오는 건 실만이 아니라 고민도 함께였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미팅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임원들이 참석했고 분위기도 한층 진지했어요. 말자는 윤진이 준비한 새로운 디자인 시안들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존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윤진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치마 길이는 종아리까지, 색상은 더 밝고 화사하게, 소재는 폴리에스터 혼방으로 해서 세탁이 편하도록 했고요. 말자는 시안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예쁘긴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아는 한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전통 한복의 우아한 곡선미나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시장 테스트 결과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마케팅 담당자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어요. 20대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량 디자인을 선호하는 비율이 80%였습니다. 그래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미팅이 끝난 후 윤진은 별도로 말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K패션은 국내 최고 기업이고 해외 진출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자네 말도 맞아. 말자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해서 그래. 시대가 바뀌었어요. 전통도 소중하지만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해요. 윤진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말자는 마침내 계약에 동의한다고 연락했습니다. 윤진은 기뻐했고 즉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진이 언론에 브랜드 리뉴얼 소식을 먼저 흘린 것이었어요. 기사 제목은 전통 한복의 현대적 변신, 새로운 K 한복 라인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사에 말자의 이름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대신 젊은 디자이너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표현이 줄을 이뤘습니다. 세빈이 기사를 보고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할머니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말자는 기사를 읽어보며 당황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브랜드를 발전시키는 거라고 했는데 기사를 보니 마치 처음부터 K패션에서 만든 것처럼 쓰여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소셜미디어 반응이었습니다. 말자의 기존 팬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디자인은 할머니가 하셨는데 대기업이 가져갔다. 또 대기업이 작은 브랜드 잡아먹는구나. 바늘꽃 한복 불매 운동 시작합니다.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하루 만에 바늘꽃 한복 온라인 쇼핑몰에는 주문 취소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말자는 급히 윤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홍보팀에서 실수한 것 같아요. 곧 정정 보도를 내겠습니다. 윤진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언론에서도 대기업의 전통 브랜드 탈취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어요. K패션 본사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대표이사가 윤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말자 할머니와 다시 협의해서 윤진이 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대표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아니다. 프로젝트 전체를 철회하자. 이미 브랜드 이미지의 타격이 너무 크다. 하지만 대표님, 이미 투자한 비용이 손해를 더 키우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바늘꽃 한복과 K패션의 콜라보레이션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윤진은 회사에서 문책을 받았고 말자의 온라인 쇼핑몰도 논란 때문에 일시 정지 상태가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진은 말자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말자는 조용히 윤진을 바라봤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자네도 최선을 다한 거 알아. 말자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 윤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자는 작업실로 들어가 벽에 걸린 한복들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며칠 전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또 한 땀, 또 한 땀이야. 말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바늘을 들었어요. 시간은 배신 안 해. 밖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말자는 다시 천을 펼치고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늘 끝에서 흘러나오는 실처럼 희망도 한 올씩 다시 엮어나가야 했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논란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바늘꽃 한복 온라인 쇼핑몰은 여전히 정지 상태였고 말자는 매일 작업실에서 혼자 바느질만 하고 있었어요. 주문도 없고 연락도 없는 조용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세빈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전부터는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말씀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세빈은 작업실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말자는 바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빈은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뒤지고 소셜미디어도 검색해보고 심지어 해외 사이트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세빈은 프린터기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왜 그래, 세빈아? 이거 봐요. 외국에서 온 편지들이에요. 세빈은 출력한 종이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말자는 안경을 쓰고 종이를 살펴봤어요. 영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었는데 세빈이 번역해서 옆에 한국어로 적어놨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한테 온 펠레터예요. 일본에서 온 편지예요. 말자 할머니의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라고 썼어요. 말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건 미국에서 온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한국 문화를 알게 됐어요. 한복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성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했어요. 세빈은 계속해서 편지들을 읽어줬습니다. 독일, 프랑스, 호주, 심지어 아르헨티나에서까지 편지가 와 있었어요. 모두 말자의 한복을 입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건 태국에서 온 거예요. 할머니가 만든 한복을 입고 한국을 여행했는데 현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줬어요.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인 줄 몰랐어요 라고 썼네요. 말자는 편지를 하나씩 읽어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쌓였던 상처와 실망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네. 말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들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론이 뭐라고 하든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진짜 할머니 한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세빈의 말에 말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너무 남들의 시선에만 신경 쓰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빈아, 쇼핑몰 다시 열어볼까? 정말요? 세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응,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 진짜 손으로 만든 옷이라는 걸 알려주고 각각의 한복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날부터 말자와 세빈은 새로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성껏 하나씩 만드는 방식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며칠 후 바늘꽃 한복 쇼핑몰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소개글이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바늘꽃 한복의 말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정성스럽게 한 벌 한 벌 마음을 담아 만들겠습니다. 반응은 즉시 나타났습니다. 해외 고객들이 먼저 반응했어요. 그동안 기다렸다는 메시지와 함께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고객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기다렸어요. 저희 딸 성인식 때 입힐 한복을 주문하고 싶어요.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전통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만든 한복을 꼭 입고 싶어요. 국내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던 네티즌들 중 일부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수제 한복이라니 대단하시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전통이 이어지는구나. 응원합니다, 할머니. 윤지는 그런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다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지는 말자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말자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자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 알아. 말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다만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이지. 어머님의 방식이 맞았어요. 저는 너무 성급했고 욕심이 많았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편지들 덕분에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주문이 또 들어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주문이었는데 메시지가 특별했어요. 안녕하세요, 말자 할머니. 저는 파리에서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할머니의 한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졸업 작품으로 한국 전통 의상을 연구하고 싶은데 할머니의 한복을 참고해도 될까요? 말자는 그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작품이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세빈아, 답장 보내자. 얼마든지 참고하라고. 바늘꽃 한복은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조용하지만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요. 6개월 후 바늘꽃 한복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에 한두 벌씩만 만들지만
전 세계에서 주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말자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바느질을 시작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또 신기한 주문이 들어왔어요. 세빈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스웨덴에서 결혼식용 한복을 주문했는데 신랑도 한복을 입고 싶다고 해요. 남자 한복도 만들어 봐야겠네. 말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입던 두루마기가 어디 있나 찾아봐야겠어.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윤진이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딱딱한 표정이 아니라 조금 어색하면서도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간 되세요? 말자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윤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늘꽃 한복의 월 매출이 3억 원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해외 주문이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고객 만족도는 98%였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말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네, 정말이에요. 윤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재 대기 주문이 1,000벌이 넘어요. 수출 국가도 15개국이고요. 세빈도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대박! 할머니, 이제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거예요. 하지만 말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00벌이나. 그럼 언제 다 만들지? 그래서 제가. 윤지는 말을 멈췄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말자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일으키려 했지만 윤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제 눈이 너무 짧았어요. 숫자와 브랜드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어머님의 진심과 정성을 무시했고요. 일어나거라, 윤진아. 말자는 며느리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다시 저랑 함께 해주세요. 윤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님 방식대로 하겠어요. 저는 그냥 도와드릴게요. 말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의 일이 떠올랐지만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자네 말이 맞아. 시대는 바뀌었지. 말자는 윤진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심은 오래가더라. 윤진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가족인데 무슨 용서야. 다만 이번에는 내 방식으로 해보자. 그날부터 말자와 윤진, 그리고 세빈은 새로운 팀을 이뤘습니다. 말자는 디자인과 제작을 담당하고 윤진은 고객 관리와 배송을 맡았어요. 세빈은 온라인 마케팅과 소셜미디어를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윤진의 태도였어요. 예전처럼 급하게 확장하려 하지 않고 말자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어머님, 일본 고객이 한복 제작 과정을 보고 싶다고 해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려도 될까요? 윤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좋지. 말자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세빈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말자가 천을 염색하는 모습부터 바느질하는 과정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특히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동영상을 받은 일본 고객은 감사 메시지를 보냈어요. 할머니의 정성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만든 한복이라면 평생 소중히 입겠습니다. 한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전통의상 박람회에서 말자를 초청한 것이었어요.
어머님, 파리 박람회에 초청받으셨어요. 윤지는 이메일을 번역해가며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의상 대표로 참가해달라고 해요. 말자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정말 나 같은 할머니를 초청한다고? 물론이에요. 할머니는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한복 장인이세요. 세빈도 옆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할머니, 파리 여행이에요. 저도 따라가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세빈이가 없으면 안 되지. 윤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통역이나 일정 관리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말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가족이 다 함께 가야지. 파리 박람회 준비를 하면서 말자는 새로운 한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었거든요. 연분홍색 치마에 하늘색 저고리, 그리고 금실로 수놓은 매화꽃 무늬까지 한국의 사계절을 모두 담은 한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예술 작품이에요. 세빈은 완성된 한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려주고 싶어서. 말자는 한복을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말했어요. 박람회를 며칠 앞두고 말자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파리에서 패션을 공부하던 그 학생이 보낸 것이었어요. 할머니, 박람회에서 뵐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할머니 덕분에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어요. 제 졸업 작품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말자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의 바느질이 지구 반대편 젊은이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세계로 나가는 거네요. 윤지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거지. 말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내린 말자는 처음 보는 이국 땅의 풍경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70평생 살면서 해외여행은 처음이었거든요. 윤진과 세빈이 양옆에서 말자의 팔짱을 끼고 공항을 나섰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파리가? 세빈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기하네. 사람들 옷차림도 다르고. 말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박람회장에 도착하자 말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거든요. 인도의 사리, 일본의 기모노, 스코틀랜드의 킬트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와, 정말 볼거리가 많네요. 윤진도 박람회장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한국관 부스는 박람회장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말자가 가져온 한복들이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전통 의상인가요? 한 프랑스 여성이 영어로 물었어요. 윤진이 통역해주자 말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복이에요. 저희 조상들이 몇백 년 동안 입어온 옷이죠. 정말 아름답네요. 색깔도 고우고 실루엣도 우아해요. 말자는 그 여성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언어는 달라도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마음은 같다는 걸 느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말자는 부스 앞에 앉아 직접 바느질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오, 정말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구나. 한 독일 남성이 감탄했습니다. 네, 모든 한복을 손으로 바느질해요. 윤진이 통역해주며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50년 넘게 이 일을 해오셨거든요. 구경꾼들은 말자의 섬세한 손놀림에 매료되었어요. 바늘이 천을 지나갈 때마다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동양인 얼굴이었는데 말자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그 여성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예요. 편지 보낸 학생. 바로 파리에서 패션을 공부하고 있던 그 학생이었어요. 말자는 반갑게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 자네가 그 학생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할머니, 정말 영광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졸업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학생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스케치북에는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적인 디자인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전통 한복의 아름다운 곡선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 말자는 스케치를 하나씩 넘겨보며 감탄했어요. 자네가 우리 한복을 이렇게 예쁘게 해석해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통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방법을요. 그날 저녁 박람회 주최 측에서 특별 행사를 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전통 의상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말자의 차례가 왔을 때 박람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이말자입니다. 말자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윤진이 동시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바느질을 좋아하는 평범한 할머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해요. 진심으로 만든 것은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요. 청중들은 조용히 말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만든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린 일본 신부,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미국 학생, 그리고 오늘 만난 프랑스 디자이너까지 모두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만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마음은 같더라고요. 말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냐고. 저는 답해줘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었다고. 그냥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 박람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말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세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정말? 말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옷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가족은 바늘꽃처럼 오래 남을 거예요. 말자는 손녀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이어져 나간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윤진도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엔 제가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낸 결과야. 말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파리의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나갔습니다. 센 강변을 걸으며 지난 1년을 돌이켜봤어요. 조용한 봉제방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오자 세빈이 흥미진진하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좋은 의미로요. 왜 그래? 어제 할머니 연설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대박 났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다고요. 말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신기한 세상이야. 할머니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다니.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앞으로도 바늘과 실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진짜 임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말자의 눈가에는 미소와 함께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 바느질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